자, 풀포인트 미적분원 1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2의 값을 구하여라. 자, 일단은요, 여러분들아, 그냥 얘랑은 좀 관계없는데 요즘 유행은 f' 뭐를 구하여라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직접 fx를 구하는데 상수가 필요 없는 거야. 상수가 프라임의 함수값이잖아. 그러니까 fx의 상수값은 필요가 없는 거지. 맞아. 요즘에 그런 형태로 정말 많이 출제가 된다. 이번에 모의고사 3학년 모의고사도 그렇고, 그리고 그동안 계속 연습해왔던 길도 그렇고, 그런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뭐 여기서는 뭐 엄청 효용성이 있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분을 배우는 김에. 자, 그 다음에 가를 보시면은 f'x가 -2에서 연속이다 뭐 이렇게 했죠. 연속에 동그라미 좀 쳐놓으시고요. 그럼 연속의 정의가 쓰일 거라는 거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뭐 미분 가능이면 미분 가능하다를 쓰고 연속이다를 쓰잖아. 근데 단수는 그냥 연속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연속의 정의를 쓸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나에서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준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필요한 건 가에서 필요한 건 f'x의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f'x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는 거야. 나에서부터 f'x를 나눠버리면은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2x제곱 fx 더하기 4x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자리는 x는 뿔마2는 아니겠죠.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f' 여기서는 -2에서 연속이라도 했으니까 -2의 값이랑 모르지만 리밋 값으로 얘를 대체할 수 있죠. 왜냐면 연속이니까 -2로 갈 때 자,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2x제곱 fx 플러스 4x가 같다라고 내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맞냐? 그러면 얘가 지금 상태가 분모가 0이잖아. 근데 얘가 값이 있다라는 얘기는 분자도 0이라는 얘기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f의 -2는 1이다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여기서 솔루션을 두 가지로 갈 건데 사실 첫 번째 솔루션 을 정의로 갈 거거든요. 정의. 첫 번째 솔루션 정의. 야, 근데 뭐 정의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등호 이어갈게요. 리밋 x가 -2로 갈 때 자, 어떻게 쪼갤 거냐면은 0 되는 친구들 있잖아. 0 안 되는 친구들 x-2랑 2x로도 묶어지죠. 나머지 0 되는 친구들 x 플러스 2, 그지? 얘랑 x, fx 더하기 2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2 있잖아, 2. 요거를 얘를 사용해서 적당히 나타낼 수 있거든. 요 2를 EF-2로 나타낼 수 있단 말이야. 미분계수 정의 형태로 만들라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했던 내신 문제예요. 요 -2 대입하고 -2 대입해서 -1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곱하기 리밋 x가 -2로 갈 때 이런 거 어떻게 하냐고. 이것만 계산하면 어떻게 해 우리가. x 빼기 2에다가 xfx고 여기에 EF-2고 어떻게 하냐고. 여기서 이렇게 하잖아. 그냥 문자 하나 숫자 하나 잡아서 빼고 더하잖아요. 맞아요? 아니면 뭐 여기에 있는 문자 하나 여기에 있는 숫자 하나 아니면 이거 하나 이런 식으로 빼고 더한단 말이야. 좋은 거의 형태로 잡아서 빼고 더하면 되는 거라. 괜찮냐? 나는 미분계수 쓸 거니까 그거 생각하면서 빼고 더하라고.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예요. 그러면 EFX 더하기 EFX 이렇게 하자. 됐나? 그러면은 여기서 구조가 어떻게 돼? 한 번 더 쓰면 여러분 좀 알아보라고 한 번 더 쓸게요. 한 번 더 쓰면 얘는 fx로 묶이죠. 그 x-2가 있죠. 그치? 그럼 어차피 그 숫자 되겠네. 그치? 그런 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fx로 묶으면은 x 플러스 2분의 x 마이너스 이거 뭐 이상한데? 잠깐만 x 플러스 1로 묶여야 되는데 얘랑
얘랑 먼저 짝지으면 되겠다. 그치? 그럼 fx를 묶으면 x 플러스 2가 되잖아. 그 약분이야. 괜찮아? 얘만 쓰면 되겠다. 그치? 얘랑 얘랑 먼저 하면. 그냥 이거랑 하면은 마이너스 2로 묶이면서 x 마이너스 2분의 요거를 뒤에다 쓰고 이 앞에 쓰려면은 플러스 주고 f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그쵸? 그럼 결론적으로 얘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에 f의 마이너스 2 더하기 f 프라임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맞나? 그럼 출발을 어디서 했냐면은 f 프라임 2에 출발해서 얘는 와가지고 적당한 f 프라임 있죠. 넘어가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여기 2가 없네. 2. 그렇죠? 됐나요? 그러면은 이거 계산하면 어차피 f 마이너스 2가 얘는 1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내가 1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연산이 되겠네요. 맞나? 따라서 f 프라임 마이너스 2는 3분의 1이다. 마이너스 3분의 1이군요. 3분의 1이다. 이렇게 끝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시험 기간에 들어가면 로피탈 정리를 이제 반드시 알아야 돼요. 베이스에 안 써있거든요. 시험 기간 때 알려줘요. 나는 항상 로피탈 하기 전에 미분계수를 확실하게 공부하고 공부해라. 이런 차원으로 로피탈 나중에 알려준단 말이야. 로피탈의 정리는 어떤 걸 로피탈 정리를 하냐면 리밋 x가 어디로 가. 그 다음에 얘가 fx분의 gx야. 근데 이 형태가 무한분의 무한꼴이던가 0분의 0꼴에서 가능해요. 거기서만 가능한 명제예요. 그 얘일 때 리밋을 그대로 가면서 각각 미분해도 결과값은 같단 말이지. 오케이? 이게 로피탈의 정리야. 그러면 보자. 저기 파란색 여기 문장부터 보자. 이거 0분의 0이지? 그치? 각각 미분할 거야. 그럼 f 프라임 마이너스 2는 각각 미분하면 2x분의 리밋도 써야 돼요. 리밋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2x분의 자 위에 미분하면은 곱셈 미분 먼저 4xfx 더하기 2x 제곱 f 프라임 x 더하기 4가 되겠죠.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는 거예요. 이제 0이 안 되잖아 분모가. 그럼 마이너스 2 대입해도 되거든. 그럼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8 f의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4, 2, 8 f 프라임 마이너스 2 더하기 4 그죠? 4 약분 되죠? 그 다음 연산을 하면은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연산하면은 아까 우리가 요거 1이잖아요 어차피. 그럼 1 마이너스 2 f 프라임이 나온단 말이야. 똑같이 나오는 거야. 그럼 풀이의 길이로 봤을 때 뭐가 더 간편합니까? 로피탈의 정리가 간편합니다. 로피탈 정리는 미분계수 정리를 함축한 형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 기간에 필수 코스예요. 무조건 가져가셔야 돼요. 이거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는 학교가 없어요. 보통 학교는 교육과정 아니면 안 가르쳐주잖아. 얘는 안 가르치는 학교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예전에는 가끔 이제 교육과정 정책상으로 로피탈 정리 쓰는 걸 너무 선호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미분계수로 하는 게 훨씬 쉽게끔 냈거든요. 로피탈 하면 미분이 너무 복잡한 함수를 만들어야 돼. 근데 그러다 보니까 디테일도 너무 필요하고 함수를 제작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냥 로피탈 쓰면 다 풀리게끔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로피탈 정리 무조건 암기하시고 지속적으로 적용하시면 돼요. 우리 미분이 시험 범위 들어가잖아요. 근데 연속을 풀 때도 연속에서 이거 다 연속이잖아요. 그 연속해 쓸 때 리밋 쓰잖아요. 극한할 때. 그때도 0분의 0꼴 나오자 존재성 따질 때 그때도 다 로피탈 정리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야. 알겠어? 오케이. 그 정답은 3분의 1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자, 이런 문제들은 이제 하라는 대로 일단은 점들 간의 관계를 잡아주시는 게 좋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다음이다 라고 했으니까 점과 점 사이의 길이 하세요. a제곱 더하기 fa-f0 이거 전체의 제곱은
그 거리가 그거다라고 했으니 그 거리는 지금 내가 루트 안 씌웠으니까 제곱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a제곱에다가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가 붙겠네, 이렇게. 맞냐? 야, 그러면 요거 주면서 a제곱 묶이잖아. 이거 제곱이니까 a제곱 묶어서 형태 보면 이것도 제곱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구조가, 여기에 제곱은 얘는 봐봐, a제곱으로 묶어냈잖아. 그럼 이거 빼기 1이라고. 그러니까 a-1 제곱 되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습니까? 이런 거 잘 보시면 좋습니다. 플러스 여기 좀 있는데 이렇게 안 보였어요, 이거 잘? 새끼들. 자, 그럼 관계식이 이제 fa 빼기 f0는 제곱을 벗기니까 둘 중 하나란 말이야. 그냥 플러스 a에 a 플러스 2던가 아니 마이너스 a에 a 플러스 2던가 이렇게 간단 말이죠. 됐죠? 자, 그 다음 우리의 목표. 우와차.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은 f 프라임 제로 구하는 거잖아. 맞니? 거기에 이 구조 형태를 넣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모양 자체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리밋 a를 제로로 보내면 되겠죠. 그러면은 a-제로분의 fa 마이너스 f0잖아. 맞냐? 미분계수 정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통째로의 모양을 갖다 쓰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럼 얘 아니면 얘를 갖다 쓰면 되는 거잖아. 결과값이 조금 다르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위에 거 갖다 쓰면 어떻게 돼요? 위에 거 갖다 쓰면 a 약분되고 여기다가 0대입하는 거니까 1인 거고, 아래 거 갖다 쓰면 마이너스 4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나?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뭘 선택을 해줘야 될까? 왜? 얘가 뭐 a도 지금 뭐 양수 a 쪽이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 함수의 뭐 프라임 형태도 봐도 되고, 그지? 프라임 형태가 증가한 형태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양수 쪽으로 우리는 가져와 주셔야겠죠. 그래서 1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맞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봐도 돼요. 이게 a가 양수잖아. 이것도 양수잖아. 그럼 이거 양수거든. 전체가. 근데 fa 빼기 f0도 양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선택하는 거죠. 그죠? f 프라임 제로를 할 때는 엄밀하게는 어차피 뭐 수렴할까 상관은 없는데 우극한을 하고 싶으면 우극한으로 해도 상관없죠. 그죠?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좀 더 엄밀하게. 알겠죠? 네,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16번은 자 x-y분의 fx-fi 얘는 f'2분의 x 더하기 y 요거야. 그리고 평균 변화율이랑 그 x, y 양 끝에서의 가운데 지점에서 접선의 길이랑 같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알려주는 것들이 있는데 f' 일단 f0가 마이너스 1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상수항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f' 0이 1이라 그랬잖아. 미분에서의 상수항이니까 결국에는 f 기준으로 얘는 1차 함계수라고. 그치?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가면 좀 더 빠르게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사실은 엄밀하게 이렇게 가야 되거든. f가 상수함수다. 상수함수다. 그러면은 상수함수는 1차 함계수 있어요? 그냥 빵이잖아요. 그냥 무슨 바로 발견했는데 원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f 그 다음에는 1차다. 1차 함계수 있고 상수함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럼 fx 저거만 가지고 따면 x-1이란 말이야. 근데 f'1도 0이죠? 프라임 하면은 그 0 안 되죠? f'1? 이것도 모순이란 말이지. 근데 니네가 출제자라면 하겠냐? 1차까지 내겠냐? 안 내지. 2차나 3차나 4차 중에 나오겠지. 이런 문제 대부분 3차인데 얘는 또 2차에서 잘 끝나요. 자, 그래서 f가 2차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게 딱 이런 형태예요. 자, 지금 그림에서 자 여기 알파 베타라고 하고 여기 이렇게 이 자리를
이 자리를 내가 식변형을 하면 식변형이라고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빼던가 아니 같은 식을 더하거나 빼는 거. 그럼 얘가 이런 형태로도 되지. 여기가 알파, 베타. 그럼 결국에는 이 라인이랑 같은 거란 말이야. 그럼 그거랑 똑같은 접선의 길이는 가운데서 나오는 거죠. 그지? 이 자리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끝점이랑 같은 기울기는 2차에서는 이런 데서 나오는, 가운데서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fx를 설정하기를, 일단 fx는 상수항이랑 1차 항계수 아니까 a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넣을 수 있지? 그 다음 f'1은 0이라며.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온단 말이야. f'1은 0이니까. 괜찮아? 그럼 뭐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f2의 값은 여기다 대입하면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힌트가 뭐 딱히 갈 필요가 없으니까 3차까지 갈 필요도 없죠. 맞습니까?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좀 어이없는 게 뭐냐면, 이런 문제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맹점이 뭐냐면, 이게 좀 어이없는 거예요. x에 2 대입하고 y에 0 대입하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좌변이 2분의 모든 xy에 대해서 다 상관없다며. 그거 하는 것이고, f0은 f' 1이죠. 그지? 내가 구할 거 F2죠. 근데 F0은 마이너스 1. F'1은 0. F'은 0,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1학년 때 연습 많이 한 사람들 있잖아. 함수의 일반적 관계 연습 많이 한 사람들은 보일 수도 있는 함수값들. 그들의 조합으로 문제 풀었었잖아, 1학년 때는. 그지? 이렇게 하면 정답 나오는 거야. F2만 그거잖아. 그지? 이거 문제를 좀 아쉽게 냈다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자,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자, 일단 얘는 좌표 평면위에 여기 도형이 있는데 이 도형과 내점을 꼭지점으로 한 정사각형이 겹치는 넓이를 이제 FT라고 한다며. 그러면 얘들아, 정사각형 어떻게 생겼냐면은 0,0, 0,t, t,t, t,0 이렇게 정사각형이야. 맞아? 여기가 t,t라고 하면 편하겠지, 보기. 그러면서 이쪽 방향으로 쫙 늘어나는 거란 말이야. 맞냐? 그러면 이거는 이런 문제들은 말이야, 동적으로 얘를 키워나가면서 동적으로 푸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함수가 이렇게 커나가. 지금 t가 계속 커나가. y는 x선을 따라서 갈 거 아니야, 여기 좌표가. 그지? 커나가면 지금 넓이 계속 뭐야? 겹치는 부분 넓이는 그냥 얘 자체죠. 맞냐? 그렇게 되다가 여기 꽉 들어가면 또 얘 자체죠. 근데 어느 순간 얘가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 정사각형의 넓이가 아니라 얘만큼 추가했다가 요만큼이 추가가 되는 거지. 달라지잖아. 케이스를 분류를 하는 거지. 맞아? 그러면은 자, 보면 첫 번째 t가 0과 1 사이에 또 보는 거야. 이때는 ft가 단순히 그냥 t제곱이에요. 정사각형 그 자체니까. 맞니? 네. 근데 1부터 2 사이에는 1부터 2 사이에는 ft가 원래 이만큼 1이 있었지. 여기는 그냥 있는 넓이 아니야. 원래 있는 넓이 1이 있었고 거기다가 사다리꼴만큼 늘어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사다리꼴 넓이는 얼마냐면은 여기가 t라고 하면은 이 자리는 t-1이지. 높이는 t에 대한 함수값인데 이거 y는 x선이잖아요. 그러니까 t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다리꼴 넓이는 2분의 자 밑변 더하기 윗변, 여기 t, 그 t 플러스 1, 그 t 플러스 1이죠. 거기서 높이는 t-1, t-1에 t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맞아? 정리하면은 2분의 t제곱 플러스 1이 되겠네. 맞냐? 세 번째, 계속 커나가는 거야. 여기까지 커나가는 무난하게 그냥 가는 거지, 이제 형태에 맞춰서. 근데 여기서부터 커나갈 때는 또 다르게 커나가죠. 이렇게씩 커나가잖아. 약간 사다리꼴씩 커나가는데. 맞습니까? 그러면은 세 번째, 2부터 t가 3 사이에 있을 때 그때는 앞에 두 개 넓이, 요거랑 요거 넓이 더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네.
아니면 뭐 이렇게 그냥 사다리꼴 넓이 구하기 귀찮으면은 뭐 다양한 짱구로 굴릴 수 있는데 4잖아. 4에서 요거 1 빼면 3이잖아. 그거 나누기 2거든. 2분의 3이야. 요거 더하면 2분의 5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런 식으로 짱구를 좀 짤 수도 있습니다. 그 FT가 2분의 5에다가 앞에 넓이 에다가 여기 추가되는 게 여기가 t니까 가로가 t-2라고 거기다가 높이는 t죠. 그러니까 더하기 t-2의 t 이렇게 되는 거지. 맞냐? 잠깐만 높이가 2죠. 2 잘못 봤죠. 2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2t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얘가 늘어나잖아. 쭉쭉쭉쭉 늘어났어.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그럼 역시나 여기 상수함 형태로 늘어나는 거죠. 맞습니까? 괜찮아요. 네 번째도. 그러면 얘도 FT는 3부터 T가 4 사이. 그럼 이때는 FT는 앞에 거 넓이 다 더하게 되면은 1에다가 2분의 3에다가 2 1에다가 2분의 3에다가 2 더하면은 2분의 9 앞에 2분의 9에다가 더하기 가로는 t-3 높이는 계속 3의 t-3 그래서 3t 빼기 9 빼기 2분 더하기 2분의 9니까 빼기 2분의 9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미분 가능하지 않은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 각각 다 미분하는 거죠. 경계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하면 이거 2t죠? 2t죠? 그럼 1이라는 경계에서 1 대입하면 2죠? 얘는 1이라는 경계랑 2라는 경계 다 봐야 되거든? 미분하면은 t잖아. 그럼 1이라는 경계에서는 1이고 2라는 경계에서는 2 넣으면 2가 되는 거죠. 그 1에서 미분 불가됐죠. 맞습니까? 그치? 그 다음에 얘는 미분하면은 그냥 2잖아. 2 그치? 2니까 1이나 저래나 2잖아요. 여기서 미분 가능이네. 2에서는 얘 미분하면은 그냥 3이잖아. 그러면 3에선 3이랑 2랑 다르잖아. 그러니까 3도 미분 불가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이랑 3이 미분 불가점이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모든 미분 가능하지 않은 모든 t의 값의 합은 3번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관찰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근데 이것들에 만약에 문제를 진짜 빨리 풀고 싶다. 그럼 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얘가 결국에는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니까 나는 변화율만 생각하는 거야. 좀 더 엄밀하게 해서는 경계에서 변화율만 고려를 좀 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얘는 뭐 어쩔 수 없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늘어나는 거를 우리가 엄밀하게 따지기 좀 힘들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늘어나요? 늘어날 때? 2씩 늘어나잖아 계속. t가 이동해도. 그치? 얘 3씩 늘어나자 이런 거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3에서 걸린다고. 맞냐? 근데 얘들은 얼마씩 늘어날까? 그들을 고려를 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얘네 늘어나는 속도가 이건 2t라는 걸 또 미분해서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치? 그런 것도 여러분 좀 고려는 하긴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치? 그 다음 여기 자체도 얘 같은 경우에도 사다리꼴 변화율만 보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1을 상관 안 해도 돼. 어차피 지금 변화율에 대해서 그 미분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몰라. 변화율만 보면 되거든. 그러니까 앞에 있는 1을 고려하지 않고 요 사다리꼴 요거 있잖아요. 요 놈이 어떤 변화율을 가지냐 1에서만 보시면 된다고. 그치? 그래서 단순히 이것만 미분해도 답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나? 그런 것들도 고려 대상이다. 알겠죠? 요거는 기출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보게 될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자, 다음 18번 문제도 풀어보세요. 봐봐. 일단은 첫 번째, 기울기가 m이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이야.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렇게도 대칭이죠. 그치? 특히 이런 것들은 지수함수, 로그함수랑 같이 많이 나와. 그치? 그 다음에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 내가 여기서 뭐 X축의 평행선이든 Y축의 평행선을 걷어,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 무슨 삼각형 나오니? 이등변 삼각형 등장하지? 맞냐? 이런 것도 우리가 관찰할 수 있겠죠. 그치? 그 다음 하나 더. 자, 평행이동하면 넓이 변화 있어요, 없어요? 당연한 건데. 넓이 변화 없죠? 그치? 요걸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럼 얘들아, 봐봐. 이거 넓이 구하는 거잖아. 평행이동에도 상관없겠네. 어차피 최고창 알려줬잖아. 그럼 내가 최고창 1인데 0,0 지나가게끔 평행이동해도 상관없네? 이렇게. 그치?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상관없어. 그 다음에 여기서 알려준 거는, 여기서 접선의 길기, 접선의 방정식 있고 여기 접선이 이렇게 있잖아. 근데 이게 수직이래. 맞지? 근데 이거 무슨 함수? 대칭함수잖아. 맞지? 한 점에서 가서 대칭함수잖아요. 그러면은 기울기가, 얘가 뭐 K라고 하고 여기 기울기 마이너스 K야. 야, 뭐 어째 곱해서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1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K 1밖에 없잖아. 여기 마이너스 1이고 1밖에 없다고. 그럼 그게 되는 T값. 그럼 이거 미분하면 2T죠. 이 T는 1이다. T는 2분의 1이죠. 이거 Y 프라임 써줄게. 그지? 그러니까 이거 2분의 1짜리인 거죠. 됐나?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여기가 2분의 1이면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 가면 여기도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럼 이거는 길이가 1이겠네. 맞냐? 요 길이 1이죠. 요 길이 1이고 이게 90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잖아, 결국엔. 대칭이니까. 그러니까 뭐 넓이 구하라 그랬냐? 마름모로 해서 나누기 2 그거 하시던가요, 그죠? 마름모로는 쉽지 않나요? 그 요거 하나가 얼마나요? 45도니까 코사인 해도 되고 2분의 루트 2. 그치? 그래서 곱해서 나누기 2 하던가, 아니면 마름모 1 곱하기 나누기, 그건 안 되지? 나누기 2에 또 나누기 2 해야 되는구나. 그럼 되는구나. 그렇게 상관없고요. 맞나요? 그 정답은 4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뭔가 곡선이 넓이가, 길이가 조금 수상할 때 평행이동을 내가 편한 함수로 바꿔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알겠습니까? 네. 그럼 잠깐 쉬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19번. 요거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보시면 가에서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 했지? 그러니까 대놓고 평균값 정리, 롤의 정리 전제 조건이잖아. 그치? 대놓고잖아, 대놓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염두하면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뭐 가조건이 있으면 당연히 사이값 정리도 만족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이값 정리는 그냥 연속에서만 나오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로 나오면 미분 가능하다까지 나오면 거의 사이값 정리 쓰지 않고 평균값이나 롤의 정리 쪽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 나에서는 절대값 F'T는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절대값 F'T는 여기서부터 출발할 거야. 얘는 프라임이기 때문에 내가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평균값 정리를 여기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평균값 정리에 의하면 얘는 내가 이렇게 바꿀 수 있지. A-0분의 F0-FA로 바꿀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리고 A도 역시 구간 안에 있어야겠죠. A가 0과 3 사이에. 그럼 얘는 여기서 다해서 F0을 1이라고 했잖아.
A라고 했으니까 결국엔 이 구조가 절대값 A분의 FA 마이너스 1 얘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 됐냐? 절대값 풀어주면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FA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면 FA는 4A 플러스 1 마이너스 4A 플러스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그 다음 여기서 우리는 원하는 게 F3의 최대 최소죠? 그치? 3 대입하면 끝이에요. F3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13 여기서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래서 사실상 이게 조건상 이제 최대 함수가 4x 플러스 1, 1이네 1, 절편이 1, 요거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요게 최대 함수예요. 조건상 최대 함수. 여기를 따라가는 게 최대값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맞지? F0이 1이고 그럼 다른 함수들은 뭐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되니까 계속 프라임은 4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거든. 그럼 꾸물꾸물 되는 건 안 돼.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쭉 가던가 이런 건 되죠. 4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다는 얘기네. 접선의 길기 여기서 지금 4잖아. 그래서 4를 계속 선택하는 게 제일 큰 거라고. 맞냐? 이런 것도 우리가 기출을 풀면서 아이디어가 있어요. 여기 무한한 함수가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F'T가 4보다 작거나 같은 건 무한한 함수가 있어요. 여기 이런 무한한 함수들이 있단 말이야. 그 중에 제일 큰 것을 선택하는 게 경계값이겠죠. 계속 4를 선택하는 거야. 그럼 계속 이렇게 1차 함수 선택이 되는 거죠. 그때가 최대 최소가 나올 때다.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라는 거. 알겠어요? 답을 구하는 데는 뭐 별로 어려운 건 없지만 그래도 이 문제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앞으로 기출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이다 라고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문제 볼까요? 보면 지금 얘가 마이너스 1,4 지나죠? 그 다음에 4,11 지나죠? 그죠? 이렇게 지난단 말이야. 그러면 함수가 여기 안에 엄청 많을 거야. 여기를 지나고 여기를 지난 함수는 기본적으로 1차 함수도 있으면서도요. 뭐 여러 번 가는 곡선도 있고 다양하게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프라임 x가 3번 작거나 같대. 접선의 길이가 3이 되기 전에 만약에 이런 곡선이라면 접선의 길이가 3이 되기 전에 떨어져야 돼. 가다가 또 3 되기 전에 다시 올라가야 돼. 이렇게 치고 올라가야 돼.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괜찮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접선의 길이가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 써 있는 거고요. 마이너스 1부터 4 사이에서. 근데 거기에서 F3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마침 내가 구해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 변화율은 얼마죠? 이게 3이란 말이야. 맞습니까? 그러면 평균 변화율이 3인데 그거랑 동일한 게 뭐 존재를 계속 해주면 되는 거죠. 맞죠? 미분 가는 게 연속이니까. 그치? 다항함수잖아요. 그치? 무난하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들을 만족시키는 함수가 뭐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지. 맞냐? 그럼 이것들을 만족시키는 결국엔 무슨 함수밖에 없어요? 1차 함수. 여기 지나는 이 1차 함수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결국에 fx는 1차 함수다. 1차니까 접선의 길이가 3이고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1,4를 지난다 라고 하면 되겠죠. 3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군요. 마이너스 4입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정답은 3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문제 자체는 너무 간단했었어가지고. 재훈이 뭐해? 사시요. 너무 당연하게 했으니까 조금 더 설명을 붙여보면 지금 이거 기울기가 3이죠, 이거. 그러면 곡선이 생기려면 얘보다 완만하게 생겨야 되거든? 맞냐? 근데 봐봐. 곡선이 여기서 오르려고 해도 이거 이미 3보다 높은 거지, 그러면. 기울기. 여기서 위로 올라가려면 막 이렇게 굽어진다고 쳐봐요. 여기서 올라갈 때 이미 벌써 접선의 길이가 3보다 커지잖아. 내려갈 때 접선의 길이 뭐
이거 음수랑 상관없는데 올라갈 때 말이야. 그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거야, 함수가. 1차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마침 얘가 3이었기 때문에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거를 1차를 통과하는 2차 함수 그 이상 곡선의 그래프들은 접선의 기울기가 무조건 더 큰 거밖에 안 나오거든.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자, 20번은요. 여러분들이 오답률이 정말 높을 수밖에 없어요. 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접근을 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평균값 정리로 접근을 할 거란 말이야, 무조건. 거기까지는 오케이야. 우리가 근데 평균값 정리를 할 때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평균값 정리를 미분 가능하고 오픈셋에서, 그러니까 열린 구간에서 그 미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때, 그지? 성립하잖아? 그러면 어쩌고저쩌고에서 평균 변화율, 구간의 양끝 잡아서 평균 변화율 때려버리잖아요? 이거랑 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한다. 그지? 맞냐? 그럼 이 말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볼래? 평균 변화율과 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존재한다 이렇게 하잖아, 설명이. 우리 정의도 한번 베이스 한번 볼까요? 베이스 없어요 지금? 이거와 같은 얘가 존재한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설명이, 이 정의 자체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얘가 얘를 생성시키는 형태로 들어간다고. 맞냐?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접선의 기울기가 있는데 그거와 똑같은 평균 변화율이 존재한다라고 설명합니까? 정의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등호긴 등호라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거든. 근데 얘랑 같은 얘가 존재한다라고는 설명하지 않잖아. 잘 느껴봐, 그 정의를. 맞냐? 얘가 얘를 생성한다? 가만 느끼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맞냐? 여기서 여러분들 다 틀린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요, 될 수도 있거든요.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F'C가 있으면은, 지금 이 문제에서는 지금 뭐 마이너스 5부터 0까지, C가 마이너스 5와 0 사이죠. 그지? 그런 K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런 K. 맞나? 그럼 엄밀하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지금 K의 범위인데, 여러분들은 얘를 등호 쳤단 말이에요. 뭐랑? 접선의 기울기랑 범위랑. 근데 얘는 엄밀하게 따지면은 접선의 기울기의 범위의 부분집합이다. 부분집합. 왜? 이것 때문에. 부분집합은 뭐예요? 등호도 될 수 있다.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 이쪽이 집합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얘기지. 맞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양쪽 사이드에 숫자 맞는다고 지금. 근데 부등호에서 등호가 지금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 차이란 말이야. 괜찮냐? 그럼 지금 접선의 기울기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서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5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이거?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아요 지금? 아직 K라고 하면 안 되고 접선의 기울기의 범위. 그치? 그치? 자, 그 다음에 문제로 더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거 하나만 더 할게요. 진짜 중요한 문제죠. 자, 3차 함수는 변곡점에서 다시 만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3차 함수 이렇게 있죠? 그럼 변곡점은 우리 요 자리 변곡점이라고 하잖아. 위로 블록이나 아래로 블록으로 변하는 요점. 맞나요? 요거 우리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다시 만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상태? 뚫접이죠, 뚫접. 그치? 변곡점에서 왜 쓰다 말았냐? 접선과 뭐랑 안 만난다고 다시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오케이? 괜찮아? 그러면은
우리가 평균값 정리를 따질 때 다항함수잖아 얘. 그럼 되잖아. 근데 얘는 다시 만나지 않잖아. 그치? 얘가 최소값이란 말이야. 접선의 기울기. 지금 이 뚫접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값이란 말이야. 그럼 얘를 형성시킬 수 있는 평균 변화율이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야. 봐봐. 문제를 조금 더 우리가 딥하게 가봐. 이거 만들 수 있어요? 있어요. 평균 변화율이 먼저야. 자, 또 대충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있어요. 괜찮아? 평균 변화율을 우선순위로 한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라 하면 만들 수 있다고. 근데 접선의 기울기를 먼저 해놓고 얘랑 똑같은 거 있어? 이렇게 하면 없다고. 알겠나? 이 문제는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솔루션을 해보면 f'x가 x제곱 플러스 4x죠? 그치? 그럼 얘는 0하고 4하고 근이잖아. 마이너스 4하고 0. 그치? 자, 그러면 어디냐면 결국에 변곡점 어디서 생겨요? 요거 접선의 기울기 최소라며. 여기서 나오는 거야. 여기. 이거는 마이너스 2에서 값 대입하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4잖아. 요거 못 만든다고. 알겠냐?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원함수로 그리면 이 자리가 변곡점이 되는 자리라고.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 자리는 혼자라서 못 만든다고. 이 마이너스 4는 최소값. 괜찮나? 오케이? 평균 변화율로 만들 수 없음. 그럼 우리가 아까 K의 범위를 구했잖아요. 마이너스 4부터 5까지. 그치? 이렇게. 근데 여기서 여기 등호가 빠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K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5보다 작다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됐어? 요거 이 문제 기억해두면 좋겠네요. 만약에 중간고사에 평가 정리 안 나오면 기말고사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의 범위가 도함수의 함수값의 범위랑 똑같은데, 근데 이 평균값 정리를 보면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간 이렇게 가잖아. 구간의 안끝 제외하고 한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빵꾸 뚫고 마이너스 5부터 0까지 여기 빵꾸 뚫고 이거의 범위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5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게 빠지면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5보다 작다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방금 설명했잖아. 영상으로 보세요. 알겠죠? 네. 자, 얘는 파트 2입니다. 이제 파트 1은 내신 고증의 기반의 문제가 많고요. 파트 2는 블랙라벨 기반의 문제들이 많다 보시면 돼요. 숙제는 블랙라벨 다음 주부터 낼 거예요. 시간이 촉박하니까 미리미리 하나씩 풀어보는 건데. 자, 파트 2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요, 결국에는 부연속점이 발생하는 순간들이 발생하는 거잖아. 맞냐? 지금 내가 딱 풀고 있는 문제도 3학년 문제거든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기반이 딱 그래. 여기도 서로 다른 실기력에서 GT인데 그 뭐 앞에 하나 조건 있고 리밋 T1의 우극한 보다 함수값이 작은 거, 그런 형태를 알파 베타라고 하자. T1 값을 이렇게 물어본다고. 똑같단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4학년까지 쓰이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문제들은요, 결국에는 불연속점을 굉장히 찾고 싶어 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어디서 나올 건데, 그동안에 여러분들의 경험에 의거한 특정점을 잡아준 문제를 바로 풀 수 있다고. 오케이? 어차피 요거 절대값 함수 그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fx는 절대값 x-2분의 5-2x 요거잖아. 요거 그리려면은 우리가 대분수 형태를 바꾸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 친구는, 자, 원래는 2랑 마이너스 이쪽에서 그려지는 함수죠. 절대값 씌워서 올라와지는 거지. 그리고 위에는 현재 지금 양수잖아요. 양수니까 이 짝이 하나, 이 짝이 하나 이렇게 그려진 함수라고. 맞냐? 근데 얘는 절대값 씌워지니까 2가 통째로 올라와야 되죠. 맞나요? 여기가 마이너스 2자일이니까. 통째로 올라오면 여기 있는 친구 아예 통째로 올라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 여기는 원래 이렇게 가는데 꺾여서 누가 올라와야 되는 거지. 가다가 꺾여서 얘가 올라와지는 지점이 필요하다. 근데 올라올 때도 얘는 점근선 여기 타고 갈 거 아니야. 올라갈 때 점근선 타고 가는 것도 인지하면서 그려주시면 좋다. 괜찮아? 그럼 봐봐. 얘랑 gx는 x 플러스 t인데 이거 y절편에 따라서 평행 이동하는 친구란 말이야. 경계점이 되는, 특정점이 되는 부분들은 어디예요? 여기. 또 가다가 어디? 여기 접하잖아. 또 가다가 어디? 여기 지나잖아. 이런 거 우리가 일일이 설명해야 아니잖아. 유리함수 벌써 많이 다뤘잖아요. 그치? 유리함수와 직선 우리가 벌써 다뤘잖아요. 그리고 이거 그림을 그려내는 것 자체는 미적이 아니죠. 그죠? 그냥 고1일 때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내가 이거에 대해서 그려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미 값들이 다 나와 있다는 거야. 그럼 이 자리는 어떻게 연립하면 돼? 얘는 절대값 씌워서 올라간 친구지. 올라간 친구이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달아서 연립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이거 첫 번째 지점이라고 합시다. 첫 번째 지점에 마이너스 달고 x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2랑 그 다음에 x 플러스 t랑 연립해서 판별식이 0이다 가셔야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뭐 나오냐면요. 판별식이 0이다 하시면은 여 값이 이 값을 내가 안 써놨다. 이 값이 2 나와요. 2 t가 2다. 양수 쪽에서 잡아주셔야 되니까. 괜찮아? 두 번째는 어디야? 여기. 그럼 이 자리는 역시 접혀서 올라온 친구지. 맞냐? 그러면 요 판별식에서 t가 뿔마 2 나오는데 이 친구는 제거가 되는 대신에 두 번째에서 t가 마이너스 2가 나오겠지. 맞냐? 괜찮아? 똑같은 식이잖아. 같은 판별식이잖아. 됐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요 자리. 여기 지날 때, 그리고 여기 절편 알아야겠네? 얘가 는 0 때려버리면은 여기 2분의 5 나오잖아. 세 번째는 2분의 5,0 지날 때. 그러니까 t가 얼마냐면은 이때는 마이너스 2분의 5. 여기인 거예요. 그럼 거기 이제 디테일만 잡아주면 돼. 그 근처들에서 디테일만 잡아주면 문제 끝나는 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 2. 자, 밑에서부터 올까? 여기서 이렇게 와.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죠. 여기 끝에서. 그치?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나다가 축도 쓸까요? 아이고 대칭지기 짠타. 한 점에서 오다가 이렇게. 그치? 1. 여기부터 두 점이죠. 경계부터 두 점. 그러다가 여기부터 두 점인데 계속 그 다음에 두 점에서 올라가자마자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세 점. 여기서 경계에 세 점이죠. 어디까지? 여기까지 봐야지. 여기까지. 여기 다시 두 개 되잖아. 이 자리에서 두 개. 그치? 그 다음 더 가. 더 가면 이렇게 되죠. 한 점에서 만나죠. 여기서부터는 한 점으로 만나는데 2까지 봐야 되는 거죠. 쭉 가면 2에선 여기 접하면 두 점 만나고 나가면 세 점 만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2에서 두 점 만나고 여기까지 쭉 오다가 두 점 만나고 나가면서 세 점으로 쭉 가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제 물어본 게 뭐야? 편하게 해서 우극한이 함수값보다 큰 데를 골라라. 그 우극한이 함수값보다 큰 데는 어디예요? 우극한이 함수값 여기. 또 여기. 그지? 그때는 K값은 마이너스 2분의 5랑 2 요거 두 개 합치면 되겠네.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빠르게 푸세요. 빠르게. 얘를 내가 이걸 왜 써놨냐면 그냥 일일이 따라오면서 그릴 수 있거든. 내려보자. 여기다 그리자. 또 내려보자. 그리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얘가 물어보는 건 여기들은 답의 조합이야. 그러니까 그려놓고 빠르게 하시는 게 좋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얘들아 문제 풀 때야 스탑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시험 봐. 여러분들 시험장이야. 이렇게 안 풀어도 돼. 이거 GT 안 그려도 돼. 시험장이야. 여기 지금 시험장. 우리의 포인트는 뭐야? 우극한이
함수값보다 크면 돼. 맞냐? 이게 지금 포인트란 말이야. 그러면 특정점 봤지? 세 군데 1, 2, 3군 봤지? 거기서만 개수 세. 그림 그리지 말고. 자, 여기 보세요. 우극한은, 자 봐봐, 이 함수는 큰 걸로부터 보면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부터 따질까? 3개였지? 여기 만나는 거 3개잖아. 여기 근데 이 점에 이 순간 뭐야? 함수값만 보면 되잖아. 특정 점에서 두 군데 만나지. 아, 여기네. 여기 오케이. 여기 오케이. 그 다음 또 내려가 특정 점 여기잖아. 근데 여기 지금 한 군데서 만나는데 여기 두 점이잖아. 아, 탈락이네. 아, 그 다음 오다가 여기 만났는데 여기 3개였다가 그 다음에 2개 만나네. 여기 오케이. 1번, 3번이 정답이네. 그때 함수값 t값만 구하면 되겠네. 안 그래도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 명심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물어보세요.